이것도 갱년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 생각지도 않은 여성 호르몬의 다양한 얼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갱년기 하면 평균 이 49.8세지만 의외로 40대 초중반에 갱년기가 오는 조기 갱년기 있는 분들도 있고요. 갱년기가 완경이 되지 않아도 40대 초반부터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느껴서 여성 호르몬의 역할을 좀 아셔야지 미리미리 대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화불량인데요. 원장님, 저는 이전에는 정말 이 철도 씹어먹을 정도로 너무 소화가 잘 되는데 40대 넘으니까 밥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꽉 막히고 안에가 뭔가 답답하고 가스차고 그래서 많이 못 먹는데도 배는 자꾸 늘어나고 살이 찌고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원장님, 저는 뭘 못 넘기겠어요. 이렇게 넘기면 속이 쓰리고 힘들고 자꾸 배가 빵빵해져요. 그런 분들도 있고, 저는 헛배가 부르는데 이상하게 식욕은 땡겨서 식욕이 주체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소화불량도 여성 호르몬이 떨어져서 생깁니다. 이 여성 호르몬이 우리가 알다시피 난소에 있어서 생식기관을 좌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완경되기 전에 이게 떨어지면요, 여성 호르몬은 온몸의 구석구석, 특히 소화기관에 그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 위장관 운동이 굉장히 느려지고 소화효소도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조금만 먹어도 뭔가 답답한 느낌도 나고 소화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무조건 소화제만 사서 드시는데 안 돼요. 이때는 이게 여성 호르몬이 떨어져서 그렇구나 그러고 제대로 된 식사법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데 어떻게 높아지냐? 콜레스테롤이 확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분들 있죠. 원장님, 저 완경되기 전에는 콜레스테롤 아주 좋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콜레스테롤이 200, 230 이렇게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에스트로겐이 우리 몸의 간에서 콜레스테롤 대사에 영향을 미쳐서 좋은 콜레스테롤을 많이 늘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낮춰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게 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DL 콜레스테롤 높아지죠? 그리고 여성 호르몬 떨어지면 어떻다 그랬어요? 내장지방 늘어나잖아요. 내장지방 늘어나면 그게 또 안에 결국 혈관으로 들어가서 콜레스테롤 높여지기 때문에 30대, 40대 요 심혈관 질환이 조금 오른 반면에 40대에서 50대는 옆에 그래프 같이 확 늘어나요. 심혈관 질환 위험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전에는 고지혈증 가족력이 없거나 그 피검사 결과 괜찮아도 완경되면 꼭 이 고지혈증 검사를 잘 하시고 정상 체중을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골다공증도 있지만 관절 통증 그리고 근육통이 늘어나죠. 골다공증은 에스트로겐이요, 뼈 만드는 조골세포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 뼈 만들어주는 조골세포는 줄어들고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가 더 활성화가 되니까 뼈에 정말 구멍이 숭숭 나는 골다공증이 생기죠. 그래서 의외로 왜 40대 중반에 본인은 건강하고 괜찮은데 어느 날 삐끗했는데 인대가 늘어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발목에 금이 가고 키가 작아지고 이런 것도 다 골다공증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몰랐다가 나중에 갑자기 척추골절이나 심각하게는 고관절 같은 데 골절이 일어나면 입원도 오래 하고 사망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도 신경 써야 되고요. 또 이 에스트로겐이 결국 줄어들면 칼슘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뼈가 그만큼 약해지지만 주변에 근육이나 인대도 약해져서 관절염도 많이 올 수 있고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더라도 근육 통증이나 근골격계 질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울증이에요. 이거 진짜 깜짝 놀라셨죠? 그래서 완경 무렵에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까지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원장님, 이전보다 굉장히 답답하고 화가 나고 너무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한데 이거 정신과를 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제가 뭐가 문제일까요? 하면서 오시다가 보니까 이게 여성 호르몬이 떨어져서 갱년기의 일종이었던 거죠. 완경은 뭐 되려면 몇 년 남았는데도 이런 것들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느낄 수 있는 건데, 그 이유는요,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 많이 있을 때는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어떤 그 모성애, 어머니의 본능으로 뭐든지 배려심도 있고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컸는데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다 보니까 남하고 나하고 봤을 때 나에 대한 창조적인 생각이 많아지면서 갑자기 이제 나를 돌아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어떤 그 분노도 일으키기도 하고, 이때는 뭔가 창조적인 생각이 막 나는 때라서 지금까지 생각과 이 뇌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온몸에 있다 그랬잖아요. 뇌에 신경세포를 이 에스트로겐이 감싸고 있다가 이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비닐하우스가 걷히면 햇빛이나 바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 손상을 입듯이 뇌세포가 에스트로겐 비닐하우스가 떨어지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어떤 분들은 밥 먹다가 남편하고 아이가 한 소리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찌개를 확 그냥 엎었다는 분들도 있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에스트로겐이 그만큼 우리 몸의 신경 전달 물질, 감정, 또 우울증, 분노 이런 것들에게 관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힘들고 우울하고 눈물 나고 이런 게 이게 나의 문제인가? 이렇게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여성 호르몬을 늘리는 그런 식사법이나 영양제나 뭐 조금 더 힘드신 분들은 여성 호르몬
뭐 보충제를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성 호르몬 감소 시 치매 위험이 증가된다 그래요. 이 에스트로겐이 안에 뇌세포를 잘 건강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다가 이게 줄어들면 치매 위험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의외로 요즘 조기 갱년기들이 많이 있으세요. 40대 초반, 40대 중반 이전에 많이 있는데 조기 폐경 되신 분들이 알츠하이머라든가 치매 위험률이 더 높아진다는 논문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건강할 때 건강 지키듯이 여성 호르몬도 좀 쌩쌩할 때 잘 지키셔야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에 대한 솔루션을 알려드릴게요. 식사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첫 번째는 당지수가 높은 탄수화물을 줄여라요. 탄수화물 줄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지만 이 당지수가 높은 음식들, 이 안에 정제당이 많이 들어가면 2차 에이코사노이드라는 물질들이 많이 생성되는데 그게 염증 물질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소화도 안 되고 꽉 차고 가스 차고 안에가 더부룩하고 힘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면은 안에 더 빵빵하고 헛배가 부르면서 몸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음식을 한 3회에서 5회로 나누어 드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뭐 간헐적 단식한다고 뭐 2끼로 드시거나 또 안 먹는다고 있다가 한 끼를 몰아 드시면 그만큼 안에서 인슐린 농도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몸에서는 안에 염증 물질이 잘 생기고 소화에도 장애가 있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이렇게 소화 장애가 있거나 에스트로겐 농도가 떨어진 요 나이 때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오래오래 씹어 드시면서 차라리 3끼보다는 4끼 조그만 양을 틈틈이 이렇게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십니다. 세 번째는 결국 이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아까 그 치매라든가 우울증 이런 것들을 줄이려면 결국 적정 체중을 유지하셔야 되죠. 이 갱년기 때 살찌는 건 정말 내 의지만 갖고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식사법은 첫 번째는요, 항산화 물질을 많이 드셔야 돼요. 이 안에 에스트로겐 떨어지면서 불균형도 있고 몸에 염증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 많이 들어간 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브로콜리라든가 시금치라든가 또 양파라든가 또 여기에다가 발효 음식이 들어가면은 장내 환경에 유익균이 많이 살아나고 또 장내에 단세지방산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체중도 잘 유지할 수가 있고요. 몸의 염증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물을 먹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트로겐이 떨어질 때 지방도 늘어나지만 염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서 금방금방 얼굴도 붓고 몸도 붓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물을 좀 줄이고 저도 찌개나 국 먹을 때 건더기 위주로 먹거든요. 국물을 먹지 않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가 골다공증도 그렇지만 지방 분해 잘 되려면 칼슘도 중요하기 때문에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이때 조심할 거 골다공증이 아니시면 칼슘을 영양제로 드시는 걸 그렇게 권장하진 않아요. 요즘 논문들이 칼슘을 영양제로 골다공증이 아닌 분들이 드셨을 때 혈관의 석회화라든가 심혈관 질환, 뇌졸중 이런 그 발생률이 올라갔다는 논문도 있어서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골다공증을 진단받은 분들은 칼슘을 보충제로 처방을 드리지만 진단받지 않는 분들은 칼슘의 섭취를 위해서는 칼슘이 많은 음식들, 뼈째 먹는 생선, 멸치, 치즈, 우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드시면은 살도 빠지고 혈관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늘 강조하는 제가 식사 때마다 단백질 더 챙겨 먹기. 이 손바닥만한 고기나 생선을 일주일에 뭐 한 2번 고기, 뭐 2번 생선, 두부, 계란 등 단백질 잘 챙겨 드시고 소화가 좀 안 되는 분들은 단백질 파우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은 결국 여성 호르몬이니까 이소플라본이 많이 들어간 콩이나 두부를 잘 챙겨 드셔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콩, 두부는 거의 그냥 매일 식단에 있고요. 평상시에 뭐 두유도 그렇고 두부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어쨌든 여성 호르몬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갱년기가 안면홍조, 식은땀 말고도 숨겨진 또 다양한 증상들을 일으키는데요. 하지만 갱년기가 그렇게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 몸을 돌보라는 신호로 여기고 이런 것들을 잘 깨닫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사요법을 하시면은 갱년기가 건강의 전환점으로 더 후반전을 쌩쌩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